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만 걱정이 있어요. 아직도 최정아 기자님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명으로 늘어났다고 아이고, 밝혔습니다. 세 자릿수네요. 네, 네. 지난 23일에 155명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다시 올라온 거죠. 전날인 61명이었는데 이때보다 또 58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역 당국이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확진자 수치를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90일, 120일, 155까지 쭉 올라갔다가 77, 60일까지 오니까 조금 안심하는 것 같더니 다시 11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걸 안심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을 앞두고 방역 당국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새로운 주말이면은 할로윈 데이가 있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것이 소규모 또 폭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하나의 작은 행사를 축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소규모 파티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은 또다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파티나 축제를 자제해 주시고 이번 주는 우리 젊은 층에 대해서 조금 더 주변을 생각해 주시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이태원은 우리한테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에 다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때 국민들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거의 유사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 뭐 이런 명절의 축제는 전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할로윈데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특히 저번에 문제가 됐던 이태원. 이태원은 또 외국 국적의 사람도 꽤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홍대, 그다음에 강남에 유흥시설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또 소규모 모임이 아니면 대규모 모임이 있다가 또 한 번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관계당국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당일날, 그러니까 10월 3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그때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이때 지금은 현재 명부 작성하고 테이블 간 거리 두고 하면 모이는 것 자체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또 사람 많이 모이면 저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명부 작성 제대로 안 하고 QR코드 제대로 안 찍거나 아니면 테이블 간 거리 두기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바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네.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꼭 이 방역 수칙은 다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거 헬로윈데 이제 발음은 뭐 할로윈인지 헬로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이 축제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원래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낸답니까, 최재문 교수님? 원래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트윗와 트위트라고 그래서 사탕을 주고받는 그런 전통이 있고 할로윈 같은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면 복장을 뭐 유령 복장을 하거나 해골 복장을 하거나 이런 복장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밤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런 모습을 하는 건데 지금 미국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로봇을 이용해서 대문 모양의 큰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마을에. 지금 나오죠. 저 대문이 만들어 놓은 거 로봇으로 만든 거거든요. 로봇이에요? 네, 로봇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보면 우체통에서 뭐가 나오죠? 초콜릿이 나오잖아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동네 아이들을 위해 저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아하. 로봇으로 대문을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이 와서 사탕 주세요 하면 저기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은. 네. 이렇게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요. 줄에다가 어느 정도 사탕을 달아서 저기 보이시죠? 저렇게 전달해죠. 접촉을 피하기 네네. 위해서. 또는 어떤 것도 있냐면 나무에 사탕을 매달아 놓고 아이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도록 만드는. 아하. 그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내면서 미국에서는 도리어 헬로윈 파리에서 파리 같은 거 안 하고 또 저렇게 사탕도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주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런 외국에서 온 문화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이고
이렇게 밀접 접촉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건 정말 미국도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미국도 이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행사를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고육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긴급 점검에 들어갔는데 관련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cm도 안 돼. 다 이렇게 붙어서. 지금 입장 인원도 한 4,500명 돼 지금. 여기 인원 최대 몇 명이에요? 246명. 240. 이행여부 점검차 나왔어요? 네. 영업 허가증 있죠? 네네. 그것 좀 보여주세요. 아니 업소에 계시면 사장님, 주임사장 100% 마스크 착용해요. 네, 알겠습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할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집합 금지든 이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인원이라든가 저기 거리두기가 안 되는 그런 업소도 꽤 있었습니다. 저렇게 방역 지침은요. 한순간에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최근에 식당 같은 데서 종종 주인분과 손님 간의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 계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답니다. 김우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클럽이나 유형, 뭐 노래방이 풀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장부에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아니면 QR코드를 찍든지 네. 마스크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식당에 온 손님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1단계 내려왔는데 명부를 적느냐. 아하. 내 휴대폰 번호 혹시 팔아 넘기는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마스크 잘 쓰기면 되는데 구태ек을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하기 때문에 식당 주인도 난감한 거죠. 1단계 내려왔지만 지금 명부나 QR코드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협조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지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또 써야 되는 건지 어허. 그 손님들한테 참 대응하기가 힘든 거죠.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1단계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방역을 위해서는 그래도 방명록에 써야 되고 휴대폰 적어야 되고 QR코드를 찍히면서 아직까지는 좀 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명부 작성하서 QR코드 안 되시는 분들 명부를 지금 수기로 작성하잖아요. 지금도 찜찜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도 제 기억에도 아니 제 생각에도 최정화 기자님 2.5단계 되면서부터 우리가 QR코드랑 명부 작성 의무화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임테이블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식당에서 지금까지 좀 적게 꺼림칙하셨던 분들 이 부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월을 볼 필요가 있는데 2월 같은 경우에 거리두기 방침이 시작이 됐고요. 또 3월 같은 경우에는 명부 작성 지침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실상 1단계였고 저희가 기억하는 2.5단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2단계였다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져서 2.5단계로 격상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1단계로 완화가 된 상황이죠. 아하.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PC방이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뭐 클럽이라던가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 7대 지침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명부 작성을 하기 시작했었던 건데 사실 이 다중 이용 시설 업주가 이용자 명부를 확보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명부에 뭐 방문 시간이라던가 뭐 이름이라던가 연락처를 적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사실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지금 최정화 기자님 설명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망각했거나 착각했어요. 장현민 변호사님, 우리는 그냥 2.5단계 때부터 이 QR코드나 명부 작성 의무화가 된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오인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단계가 낮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던 방침이 있었으니까 이게 1단계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안 적던 걸 적게 한다거나 적던 걸 안 적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만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은 불편하시더라도요. 앞서 보셨죠? 방심하면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동참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